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가 참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연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또 이 일로 인해서 상담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연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그 17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해 보셨나요? 대답이 없네.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진 않고 또 실제로 이걸 하려고 책상에 탁 앉아서 이렇게 해서 하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식탁 테이블이나 자기 집 데스크에 정말 탁 앉아서 노트를 펴놓고 이걸 하나씩 생각하면서 정말 적는 그런 일을 해보셨어요? 실제로? 안 해봤어요. 해보죠. 해봤다. 저는 안 해봤다. 보라씨는 해보셨어요? 아주 옛날에. 아니 지금 지금은 내가 이거 이거 해봤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해봤다. 어쨌든 간에 지금 왜냐면요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발전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조그만 책상이든 큰 책상이든 식탁 테이블이든 의자를 놓고 탁 앉아서 노트를 펴놓고 볼펜을 잡고 생각하면서 적어보지 않으면 모든 출발이 안 돼요. 출발이 되어야 빨리 가든 늦게 걸어가든 목적지를 가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출발을 못해. 제가 그 원 박사님 여기 와서 세미나 할 때 이거 강의 들으면서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마음이 뜨겁죠. 오늘부터 가서 해야 된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계속 잊어먹고 여러분 못했지 않냐. 그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세요.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하는 거 내가 들었거든요. 뭐냐면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학교 다닐 때야 뭐 숙제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지 몰라도 어른이 돼가지고 이거 노트 펴놓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원 박사님과 대화하면서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게 또 줄여서 최소한 하루에 한 10분만 소비하면 되는 정도로 요약해서 이런 걸 해보세요 라고 해봤다고. 그런데요 10명 예를 들어 10명 중에 그렇게 해본 사람이 1명밖에 없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앉아서 말할 때는 멀쩡해. 다 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 1명도요 이 말을 듣고 노트를 들고 집에 와서 차분히 앉아서 펴서 기록하는데 거기 하기까지 최소한 2년 걸린 거야. 집에 가면 절대 안 해요. 안 되는데 제가 원 박사님 안 되는 교육을 왜 자꾸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되는 사람은 되고 이제 그분은 되는 사람 지 인생 달라지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학생들한테로 터닝 포인트를 애들은 하는 거야. 또 선생을 훈련시키니까 선생을 수업 시간에 하기 전에 애들 전체를 다 숙제 비슷하게 하니까 따라 억지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변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거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이 답을 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꾸만 이거 오해라는 거야. 이 답을 어떻게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만은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혼자 책상에 앉아서 볼펜을 잡고 정말 제대로 이렇게 써 볼 수 있는 내 자세가 되어 있느냐.
출발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게 상담의 기본 원리예요. 그거 안 돼 있는 사람 보고 뭐 오만 거 다 갖다 씌워봐요. 그건 지나가요. 이 말 들어봤어요? 공수래. 공수래 공수가. 아, 그거는 이제 공수래, 그 레자 말고 채바퀴. 올레자 말고 수레바퀴. 수레바퀴. 공수래 말 들어봤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제자리 걸음. 제자리도 있잖아. 허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수레가 돌아올 때 물이 이렇게 돌잖아요. 물이 내려가야 수레가 돌아가잖아. 근데 수레를 돌릴 수 있는 만큼의 물만 내려가면 돼요. 근데 그 이상 물이 많이 내려가면은 수레가 빨리 돌아가요. 조금 빨리 돌아가겠죠. 그냥보다. 막 폭포처럼 내려면 빨리 돌아가요. 아니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떻게 겉돌지 공수래. 그래. 겉돈다는 말이에요. 그게. 겉돌. 물만 낭비야. 겉돌아. 예. 그 공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만 낭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죠. 그거는 열심히 하는데 제자리야. 근데 이 상담이라는 것은 현실이고 실제로 사람을 움직여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출발할 수 있는 선에 서지 않으면 남은 상담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 많아야. 그러니까 이거 정체성 17페이지 제가 이거 한번 해봤냐,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했을 것 같아. 해서 정리를 했어요? 계속 목사님 설교 테이프만 많이 들었어요. 누구 테이프? 아 유튜브 많이 들었어요. 누구 거? 시간 강의. 들으면 뭐야, 이게 중요하지. 지금은 이 상담 시간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볼펜을 잡고 이걸 해봐야 되는 거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가분수? 가분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머리만 크고 오죠.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요, 고급 설교만 들어가지고 설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들을 줄 알아요. 아, 이건 좀 잘 못한다, 이건 잘한다, 뭐 머리는 막 가분수인데 다리는 빈약해가지고 흐드르드르 서 있지를 못해, 걷지를 못해. 지금 다 가분수 교회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남을 욕할 거 없어요. 내가 다리가 튼튼해야지 걷지. 너무 가분수야. 너무 잘 알아. 실제로는 행동에 옮기지 못해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내가 몰라서 쉽지 않아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밥 안 해본 놈이 남한테 밥 하는 거 막 가르쳐.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 사진 보여주고. 막을 지가 하면 엉망이야. 어때요? 누구 보고 하는 소리 같아? 이게 일생 동안 살면서 정말 원하는 직업이 뭐였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내가 이런 거 원했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이거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그거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만약에 찾아온 사람 있잖아요. 상담하러 왔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걸 슬쩍 물어보면 이 사람들 반응이 벌써 달라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너 재산이, 평소에 가지고 싶은 재산이 있었냐? 뭐 가지고 싶었는데? 생각을 안 해보고 산 거야. 그냥 뭐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차 사고 막연하게. 이게 여러분들이 상담한다면 이 질문을 그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면 여러분도 놀랄 거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7페이지를 준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그 4번 문제 1, 2, 3을 가졌을 때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자, 직업도 가졌고 원하는 부동산도 있고 원하는 무형재산도 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너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 거야? 이거 너무 막연하거든. 근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이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60 넘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내가 바보지. 이게 목사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보지. 괜히 시간 때우는 거지 뭐. 뻔한 거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왜냐면요. 그냥 여러분 뭐 설교 시간 아니니까 하지만 시간이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다. 피 같은 시간이다라는 거 시감해 본 적 있어요? 병덕 씨 있어? 없습니다. 없어요? 헛사람네 정말. 마리아 씨는 있어요. 언제 있었어? 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쪼들려가지고 그렇게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을 갖다 내가 그렇게 빨리.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시간을 그 시간 내에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막 급하고 이럴 때 시간. 네, 어저께 밤에도 내가 이걸 계속 들으면서 이제 이거 쓰려고 했는데 저녁 먹은 것이 뭔 배탈이 났는지 계속 설사를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는 이거를 끝까지 못 해와가지고 그냥 죄송 해가지고 지금 아니 내 질문을 잘 오해를 하게. 시간이 그렇게 귀한지 여긴 적 있어요? 어쨌든 새벽 시간에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아깝고 그래요. 그 시간이 집중이 잘 돼가지고. 아 성경을 그 보고 하는 거. 여러분 보통 때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들으니까 별로 들을 필요도 없고 있는 게 지루하다. 근데 그냥 앉아 있어야 돼. 그럴 때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내가 죽이고 있구나 해서 막 분통이 터진 적 있어요? 네, 그렇죠. 있죠. 네? 있죠. 그런 적 있죠. 네. 근데 여러분 피가 성경에는 피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피가 한 방울씩 계속 떨어져. 어떻게 돼? 그 피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아찔아찔합니까? 다 떨어지면 죽잖아. 그런 기분 느껴봤어요? 시간에 대해서. 그 제가 이제 예를 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장에 끌려갈 때 마지막에 뭐 부탁 하나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담배를 하나 달래. 그럼 담배 주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딱 붙여주면 이걸 안 빨어. 요거 다 타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들고 요거 빨지를 못해. 요거를. 요거 타면 잘 가잖아요. 그 정막 막막 절박함. 예, 절박함.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그 국수 한 그릇 먹고 싶다. 그 국수를 갖다 줘요. 그럼요 젓가락 하나씩 건져가지고 이거 다 먹으면 끝나잖아. 그 절박함. 그 담배 얘기인데 팔말이라는 담배가 있어요. 알아? 예. 오이구 잘하시네. 피워보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말로만. 네, 어느 시대에 나왔는데 나는 전혀 껍데기가 빨갛지 빨간데 팔말이라는 담배는 휠타가 없어요. 옛날에 군대 있을 때 화랑 담배는 휠타 없이 나왔거든. 한 군대 있을 때. 우리나라 저 풍수 말아가지고 한 것처럼. 네, 휠타가 없어요. 네, 풍수 말아가지고. 그게 그때인데 그 사연이 있어. 뭐냐면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한 번만 만나다는데 안 만나줘. 죽어도 안 만난다. 근데 막 사정을 한 번 만난다. 그 여자가 자꾸 사정하니까 오케이 담배 한 까치 피울 시간 동안 만나주겠다. 이제 만난 거야. 담배 불을 붙였어.
이거 말할 게 있겠어요? 그 보고 이제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이거 탈 동안에 뭐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말 이제 떨리고 이제 이 담배가 타는 거야. 타는 거야. 그 이제 다 타들어가. 이게 뭐 내가 너 없이는 못 산다. 뭐 너 때문에 뭐 하려고 하는데 여기 탁 다 타버리고 힐타만 나고 여자 일어나서 딱 가버려.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헤어지고 나면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헤어져 아쉬움 있잖아요. 이거 하나 탈 동안에 막 이러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이게 진짜 핵심적인 말을 하려는데 탁 떨어져 가버린 거야. 필터만큼 그러니까 이게 담배를 채웠구나. 이만큼만 있었으면 되는데 해가지고 필터 없는 담배가 나왔다는 거지. 해석이 좋아요. 근데 필터를 하면은 뭘 걸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니코틴을 좀 걸른다는 거지. 뭐 정수기 물 걸르는 거. 근데 그 한국의 의사들이 발표하는 거 들어봤어요? 정수기 회사가 들어오면 자기 때려 죽일 거라고. 정수기 제일 좋은 정수기는 제일 좋은 미네랄을 다 걸른대. 제일 좋은 정수기는 제일 간단한 거래. 아, 필터 많이 끼울수록 그리고 제일 좋은 정수기는 그냥 맹물이래. 맹물 먹으라는 거야. 미네랄 별로 이래.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맹물을 먹어라. 근데 여러분이 맹물은 냄새도 나고 수돗물 있고 오염도 되고 불안할 테니까 그냥 끓여라. 끓여서 먹어라. 예? 끓이면 산소가 날아가고 뭐 미네랄은 안 없어진대요. 끓여도. 그런 건 아니래. 산소도 날아가고 뭐가 하는데 소독은 깨끗해지. 끓이니까. 그래서 뜨거우니까 산소가 날아가겠죠. 끓여서 그 대신 식혀서 먹어라. 뜨거운 물을 먹지 말고. 그 식히면 차가워지잖아요. 식힌 다음에 그 산소가 없잖아 이제 이 물이. 그랬으니까 이거를 이쪽 컵에다 따르래. 높이 따라 폭포수처럼 이렇게 쭉 따르면 물이 내려가잖아요. 이때 산소가 다 흡수된대 이 물속. 한 두 번만 이렇게 하래. 그러면 맑은 산소 들어오고 물은 깨끗하고 그 이상 좋은 물 없대. 수돗물로 하루 동안 가라앉혔다 먹어라. 위에 거. 아니 끓이면 깨끗하다는데 소독 다 된다는 거지. 끓였다가 식혀서 이렇게 두 번만 이렇게 하면은 산소가 싹 빨려 들어가 가지고 나는 그 뜨거운 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의학 이런 거는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있고 비즈니스 과학이 있으니까 정수 필터 갈릴수록 물 다 망치죠. 그리고 그 필터가 뭐 매주일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한두 달 만원씩 석 달, 넉 달 만씩 가는데 뭐 거기 다 찌꺼기 뭐 똑같은 거지. 걸레 빨아서 또 닦고 또 걸레 빨아 닦고 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우리는 속고 먹는 거야. 자,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이 10분까지가 아니라 이게 사실 한 20분까지 하는 문제예요. 일부러 줄인 건데 디테일하게 쫙 써가지고 이걸 써 보아가지고 10분까지 그 요약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지 않으면 출발이 안 돼요, 사실은. 마리아 씨가 많이 피곤하구나. 아침부터 오늘 점심 배부르게 먹었어요? 어저께 먹을 게 엄청난지 조금 먹었어요. 잔소리 그만하고 여러분한테 뭐 백날 똑같은 잔소리 해봤자 그거고. 18페이지 자 봅시다. 고공표라고 해서 빅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자기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내가 2019년도라고 맨 밑에 있잖아요. 이거 2019년도에 내가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안 고친 거예요. 근데 이게 금년이면 2023년 아니에요? 그러면
2023년부터 해가지고 2024년, 25년, 26년, 5년 후 같으면 2028년이겠죠? 책에. 그러면 내 나이가 몇 살이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금년에 몇 살인가 적어가지고 쫙 적어봐요. 밑에서 위로 적어봐. 한번 적어봅시다. 밑에서 위로 밑으로 올라가야지. 20년 후, 10년 후니까. 오늘은 23년부터 예, 23년이니까 금년에 몇 살이에요? 마리아 씨는 몇 살? 71. 71 쭉 올라가. 72, 73 쭉 올라가고. 보라 씨는 60? 네? 65, 65에서 올라가고. 병덕 씨는 60에서 쭉 올라가 봐요. 저까지. 100살까지 올라가 봐요. 백 살까지. 88. 예? 88. 그러면 아니 보라씨 100살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못 올라갔어요. 올라가 봐요. 쭉 적어봐. 다 안 돼? 아 예. 모지라? 예. 오케이. 88. 아주 많이 남았네. 그러면 20년 후면 몇 살이에요? 84. 84. 오케이. 15년 후면 79. 10년 후면 74. 그러면 이제 5년 후면은 69. 69다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5년 후까지 해가지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2019 거기서부터 현재 나이를 쓰라고요. 2013년으로 이제 한 거지. 2023으로 해야지. 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쭉 100. 2019를 2023으로 하라고. 예. 오케이 알았어. 금년이니까 금년부터 해야지. 알았어요. 그러면 병덕 씨는 제일 위에까지 몇 살 올라갔어요? 제가 끝까지 가면 몇 살이에요? 15, 예? 85세인데 끝까지 가면 85세예요? 예. 오케이. 85세면은 봅시다. 그럼 20년 후는 몇 살이야? 20년 후는 80살이요. 84. 예. 15년 후, 10년 후, 5년 후 몇 살이 나오죠? 예, 예. 이제 마리아 씨도 적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나이부터 5년 후에 내가 몇 살인데 그때까지 내가 유형 재산 그때까지 무슨 재산을 내가 가지고 싶다 적는 거죠. 재산을 쓰는 거야. 실제적인 재산이라고. 뭐 몇 층짜리 빌딩, 얼마짜리 빌딩, 뭐 이런 거 이렇게 적는 거야. 무형 재산. 5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뭐다? 적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생각 좀 적어봐요. 오 년 후까지만 적으세요. 하고 싶은 일. 또 그 다음 빈칸에 뭐 자기 넣고 싶으면 넣고.
보인대요. 적었어요? 마리아 씨? 그러니까 71년도도 적고 2년도도 적고 3년, 4년, 5년까지 다 적으라고요. 여기다가 5년 후 한 5년 줄만. 후 한 줄만 적죠. 뭐 한 줄만 적으시던가. 적었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뭘 갖고 싶다 이런 건 없고 5년 후에 갖고 싶다고만. 어쨌든 간에 자 유형 재산 10층 주거 건물이 갖고 싶고 무형 재산 목사, 선교사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직업은 목사, 간호사 마음껏 하고 싶은 일 선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병도 씨는 뭐라고 적었어요? 예, 5년 후에는 건물 사고 싶다. 그리고 지금부터 5년 후까지 건물 살 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이제 무형재산은 3년 후까지 이제 목사 되는 공부를 해서 5년 후에 4년 후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직업은 돈을 버는 거니까 지금 운전하고 있으니까 운전이라고 적었고요. 하고 싶은 거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오케이. 자 보라 씨는 커머셜 빌딩 10층짜리 그 안에 성교센터도 하고 렌트비 인컴도 벌고 또 유형재산 싱글하우스 그 다음에 무형재산은 프로골프 라이센스 직업은 건물 임대 운영하고 또 골프 레슨 연습실 운영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세계 선교지 순회하면서 선교사들 후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 오케이. 그 이게 적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 한눈에 이렇게 보이죠. 네. 이 한눈에 딱 보는 것을 고공표라 그래. 고공표. 맨 위에 타이틀에 빅픽처라 그래. 빅픽처. 빅픽처 고공표. 고공 높은 데서 내려다본다. 한눈에 보여. 그러니까 한눈에 빌딩 또 뭐 무형재산 뭐 프로골프 또 뭐 무슨 직업 하고 싶은 일이 이게 한눈에 보인단 말이야. 한눈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오늘 금년에 23년도니까 이게 한 줄만 했는데 이거를 자기가 이제 앉아가지고 내가 5년 후에 요 한던 그럼 10년 후에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20년 어떻게 이렇게 쭉 적어 보는 거예요. 계속 적어 보면 이게 한 페이지를 한눈에 보는 거야. 한눈에 보고 내 인생이 20년 후는 이렇게 가는구나. 15년 후 이렇고 10년 후 이렇구나. 이게 한눈에 보는 훈련을 해야 돼.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한눈에 바라볼 줄 알아야죠. 되든 안 되든. 그래 이런 표가 필요한 거야. 고공표라고 그래. 자, 이제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봅시다. 가장 중요한 이제 출발점인데 이게 마음을 심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먹는 방법이라고. 마음 강하게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깡다고가 좋다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이길 수 있고
자극을 받아도 이길 수 있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힘, 이걸 키우는 것이 그 고공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정체성을 만들고 17페이지처럼 두 번째는 이 고공표를 만드는. 이게 왜 이러냐면 마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수록 내 마음이 강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져요. 이런 거 안 하면 마음이 자꾸 복잡해져. 그리고 자꾸 흔들려. 이걸 딱 보면서 계속 자기를 정리하는 거야. 이게 심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 부분만 보다가 전체를 먼저, 지금 우리가 5가지 지금 실행하는 거라고요.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이게 5개가 잘 돌아가야 이 컵에 물이 안 새고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해야 사람 노릇을 한다. 이 거창한 걸 시행하면서 지금 부분적인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에 결단이 없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또 마음이 그냥 흐지부지한 사람, 또 여러분 줏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흔들리는 사람. 근데 쓸데없이 또 고집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잘 정돈하고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인내를 키우고 하는 이 방법이 그냥 이 독한 마음 먹으라 인내를 키우라 이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보고 고공표를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강하다, 약하다, 또 용기가 있다, 인내가 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면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가려면 일단은 마음이 의지가 강해야 되잖아요. 이 의지를 키우는 방법이라니까 이게. 그 단순히 이거 그림 하나 그려놓고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마음의 의지가 강해진다는 거야. 또 신망이 와도 내가 이런 계획이 있지, 내가 이렇게 갈 사람인데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자, 봅시다.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해서 마음을 정말 강하게 또 아름답게 하는데, 지금 5년 후에 뭐 다 꿈이 있어요.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뭐야? 기도. 자, 여러분 이제 유형재산을 만드는데, 유형재산 만들면 얼마짜리 만들어야 돼? 대강 계산을 합시다. 얼마짜리? 통일을 해서 얼마짜리? 10층짜리 무슨 빌딩 어쩌고 하는데 3명을 통일해서 합시다. 통일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실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현실 분석. 그럼 현실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고공표까지 만들고 현실 분석을 해야 된다고. 자, 이걸 처음부터 봅시다. 지금 여러분 가진 돈은, 돈은 얼마 있어요? 1,000불밖에 없어. 쉽게 말해서 다 긁으면 1,000불이야. 그렇죠? 건강 상태는 어때요? 그냥 활동할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있다. 뭐 강한 건 아니지만 보통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특별히 지금 이거 가지고 1,000불 가지고 빌딩 얼마짜리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합시다. 500만 불짜리 빌딩을 가진다 합시다. 500만 불짜리를 5년 후에 가진다. 그러면 현재 1,000불밖에 없어. 현재 1,000불밖에 없어. 건강해. 그러면 현재 5년 동안 현재 500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뭐야? 기도는 물론 하죠. 또 그 다음에 기적에서 돈 500만 떨어져? 마리아 씨, 기도 그만하고 졸리면 일어나요. 졸리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1,000불이 있으면 아니 눈을 뜨고 해. 눈을 뜨고. 70억을 만들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복수로 되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적금을 들어가지고 론을 받아야죠. 그 지금 내가 적금을 들겠다는 거야. 조금. 기도할 수 있고, 오케이. 적금을 든다. 그럼 지금 내가 적금 얼마를 들어? 1,000불 그냥. 한 달에 1,000불? 한 달에 1,000불씩 적금, 내 총 가진 게 1,000불밖에 없는데. 적금 넣어놓고 끝이야? 네. 그럼 적금 넣은 다음에. 조금 넣어놓고 매월 벌어야지. 그러니까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신발 세일. 신발 적금 들고, 그럼 직업을 가지고 뭐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되겠죠. 세일을 하든 뭐 하든. 세일. 그러면 뭐 장사를 한다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이 마리아 씨 신발 세일이래. 그래서 적금을 1,000불씩 붓는다. 신발 세일에서 적금 1,000불 붙는다. 또 근데 적금이 무슨 적금이냐? 복수로 늘어나는 적금. 뭐 어떤 거 아니야. 그래서 500만 불을 만들 수 있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신발 세일하고 뭐 그렇게 한다 합시다. 그러면 금년에 이거 하면 금년 1년 동안에는 얼마 모을 것 같아? 10,000불밖에 안 가요. 복수로 가면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이. 대가 얼마 모을 것 같아? 옛날에 무슨 적금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요 복수 적금이던데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가면서 여러분들 답을 써야 돼. 시작을 해요. 이걸 안 쓰고 그냥 뭐 5년 후에 5년에 뭐 그런 기도 제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줘. 맹랑한 기도 안 들어준다 이거죠.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내가 이제 신발 세일을 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1,000불을 적금하려면 이익금이잖아요. 그럼 이 1,000불을 하면 신발을 몇 켤레를 팔아야 1,000불이 남고 그래서 이 계획을 쫙 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계속 인간이 되려면요 볼펜을 들고 종이에다가 쓰지 않는 한은 인간 안 됩니다. 안 변합니다. 그 똑같이 살아온 습관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떠가 하면 운 좋으면 잘 되고 안 되면 말고 뭐 또 그렇다고 쓴다고 해서 뭐 제대로 되는 보장은 없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이런 거 알려줘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기게 해줘야지 그냥 뭐 기도합시다 주님 믿습니다 뭐 하라고 야 정신 차려라 뭐 이런다고 상담이 돼요? 그러면 뭐 신발을 1년에 적금 1,000불을 든다. 그럼 신발을 한 달에 몇 켤레 팔아요? 매월 1,000불이 들어가야죠. 그럼 한 달에 하루에 신발 몇 개 팔아? 일주일에 몇 개 팔아요? 뭐 5개 이상은 팔아야 된다. 그럼 뭐 한 달에면 4, 5, 20개는 팔아야 된다. 그럼 5개를 팔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씩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5개를 일주일에 팔아야 되고요. 1,000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500만 불짜리 내가 이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 제목이라고. 이거 페이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보세요 하나님 이 페이퍼 만들어서 사인해 주세요. 하나님 결제 사인해 주세요. 결제 아니 your signature. 그게 기도야. 정말 기독교를 장난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냥 무조건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다 되고 완전히 기독교를 미신 종교로 무당 종교로 만들었잖아. 신학교도 이번 그런 데가 있다고. 무당 종교식. 그럼 안 되죠. 이렇게 우리 쪽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요. 인간이 아무것도 뭐 하다 할 수 없을 때 베푸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바다. 모세지나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세가 지파이를 내밀었잖아. 지가 할 건 해야 된다니까. 또 아니 그냥 안 내밀어도 갈릴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할 거를 꼭 준다고 이렇게. 그리고 홍해 갈랐어.
누가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가야지. 백성들이 걸어갔어. 지가 걸어가야 걸어가야지. 되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아, 500만 불이라는 빌딩을 가겠다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신발을 세일하고 적금을 들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복수이자처럼 가속에 붙어가지고 적금 1,000불씩 들었는데 나 2,000불 들고 3,000불 들고 이자가 배로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신발도 더 잘 팔도록 도와주고 그 신발도 많이 팔리고 그 도와주지만은 실제로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려고 고공표를 만들어 놓고 현실적으로 자기를 분석해야 돼요. 그럼 이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야지. 사다리 타고 벽 올라갈 때 점프해서 올라가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한 단계. 그 왜 한 단계씩 올라가? 너무 떨어지니까. 많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인생은 사다리예요. 막 기도해서 막 슈퍼맨 때 점프해서 올라갈 그럴 때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뭐 단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 사다리처럼 단계를 만들어야 차곡차곡 올라가지. 하나도 안 만들었고 막 갑자기 뭐 5년 후에 뭐 되고 10년 그거 상담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 이거 시키면요, 이거 하는 사람은 상담이 돼요. 근데 안 하잖아. 근데 왜 안 하냐면 하는 법을 몰라서도 안 하고, 또 알아서 주라 그러면 상담하는 내가 안 해보고 상담하라고 시켜.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안 해본 거 남한테 할 수가 없어. 100% 다 내가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 고공표를 만들고 현실을 분석을 해야 돼요. 아마 내 생각에 집에 가서 숙제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이 노트 뭐 아니면 이 교재 옆면에다가 고공표 옆에다가 여러분이 써놓고 5년 후에 내가 원하는 건데 현재 내가 가진 돈은 얼마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늘리는 방법이 뭐냐, 늘리는 방법은 현재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가지고 실제로 적어 보라고요. 네? 지금 내가 10분간 들을 테니까. 언제 또 해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옆에 노트에 적든지 여기 빈칸에 적든지 적어 보시라고. 10년 후에? 아니 지금 5년 후 지금 적었잖아요. 아까 다 적었잖아요. 예. 그 5년 뒤 전부 다 신발 세일 하는 거 아니잖아. 본인 거지. 예, 예. 각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적어 보라는 거야. 그리고 뭐 신발도 그냥 판다니까 일주일에 몇 개를 팔겠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 팔면 얼마 내가 그 퍼센트를 받는데 몇 개를 팔아야 1,000불이 된다. 계산을 해야지. 그리고 사실은 그게 직업이 되는 거야.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직업이 뭐냐? 신발세. 이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때 저 성격 이제 파악 못했어요. 저는 이제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손에 안 잡히는 거 말하는 거 딱 싫어한다고. 말해주고 옆에다 적어봐요. 뭐 하겠다 이렇게. 왜냐면 뭐 집에 가서 이거 하려면
숙제하기 힘들 테니까. 보라씨 같으면 뭐 적금을 들고 그다음에 뭐 현재 가진 돈 얼마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간병인 해가지고 한 달에 10,000불 벌. 뭐 하는 거? 10,000불짜리 간병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간병인 자격증을 따겠다 이거 아니야? 간병인 자격증 따. 그 10,000불짜리 간병인 자격증을 그럼 자격증을 따러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그 이게 구체적으로 이걸 밝혀야 이게 자기 일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뭐 10,000불짜리 간병인 하려면은 중환자. 중환자라도 그 어느 정도 그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걸? 아니 그냥 간병인 자격증 자격증 가지고 10,000불짜리 하려면 하더라고요. 그건 아주 대재벌가들이나 하는 거지. 재벌가들이 그 이상화 목사는 했다니까. 그 우리 제자 목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한 사람한테 10,000불? 한 사람한테 10,000불도 나왔고 그 사람 이제 엊그제 돌아가셨고 지금 한 3사람 하는데 10,000불 될 거예요. 뭐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모양이네. 간병인들은 시간당으로 주는데. 근데 맞아 돈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얼마 써줘요. 나라에서는 얼마 제한돼 있고 예. 5,000불. 자녀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간병인들은 시간 되니까 하루 8시간에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봐달라. 네, 돈을 주겠다. 맞아. 뭐 그렇게 그런 해갖고, 거지. 그거는 그런 이제 경우에 그 10,000불 받았어. 그럼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간병인을 하겠다. 그래서 몇 명을 하겠다. 우선 그 일을 하려면 내가 자격증을 따러 가겠다. 땄어요? 네. 되지. 있으니까 그거 충분히 되잖아. 24시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사는 방법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5년 후에 만들겠다.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 직업에 대해서도 밝혀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야. 참 어렵고도 쉽고도 어려워. 그 이제 그러면 자 지금 몇 월 달이죠? 5월 달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적금 언제 넣을 거야? 다음 주에 넣고 올 거야? 네. 다음 넣는다. 다음 주? 예. 5월 달부터 해야지 어쨌든. 5월 달이잖아. 네. 5월 마지막 주간. 적금 한 달에 한 번씩 넣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 한 주가 한 달에 한 번? 그럼 12,000불이네 1년이면? 12만 불. 1,000불씩? 예. 1년 12,000불인데 5년 후면은 500만 불이 돼? 이제 그 론을 받아야죠. 건물에 대해서 론을 받아야죠. 론 받으려면 다음 해는 30%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500만 불짜리 하려면 최소한도 다음 해 200만 불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1년 후에라도 이런 10,000불짜리 인컴이 되면 또 많이 넣어갖고. 많이 그거 넣어서 해봐. 뭐 계속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거기 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 예, 그럼요. 그래서 이걸 적어서 눈으로 보고 이걸 적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간병인으로 출발하고 이달 적금을 은행에 이달에 넣겠다. 간병인 한꺼번에 안 되지만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하겠다 이거. 하는 데까지 해서 얼마씩 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이달에 적금 넣을 거예요, 1,000불? 20일 날. 20일 날? 그 이제 적금을 넣은 거를 이제 여기 은행에 어카운트 적금 넣은 거 이제 뭐 적금이 1년 단위로 붙는 거야? 네? 적금 찾는 거 아니잖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1년 동안 못 찾는 식으로 부었다가 네. 1년 후면 다시 또 계약하고 이러는 거지. 그게 뭐 아니면 5년 동안 그냥 복리 이자로 늘어나라고 놔두면 그건
이자만 늘어나지 계속 붙는 건 아니잖아. 계속 적금을 든다는 말은 계속 계약을 하는 저축하는 거야. 일단은. 야, 내가 이 적금을 얼마 때까지 음. 얼마 찰 때 적금을 들겠다. 네. 그래가지고 약속하고 계속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행에 정말 옮긴다고 그러면은 진짜 상담을 했다 그러면 이제 5월달에 적금 들은 통장을 이제 그걸 갖고 오라고 보이라고. 그래야 행동에 옮긴 거지. 네?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잖아요. 신상을 털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거 이렇게 안 털어내면 상담이 돼요? 안 되지.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아까 차에서 오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파킹장에서 한참 얘기했는데 영화 감독이더라고요. 감독이 이제 4.29 폭동 때문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뭐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 뭐 이런 신문이 난 걸 보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왔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4.19 폭동을 겪고 나서 상담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거 질문을 하더라고. 그때 내가 한 답변이 상담하면 뭐합니까? 답도 없는데 내가 그랬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 상담을 하러 갔더니 뭐 주소를 적어라, 뭐 가게 뭐 했냐, 운영 뭐 했냐, 수입이 얼마였냐, 뭐 다친 게 뭐냐, 뭐 이런 거 맨날 물어봐서 짜증나서 안 했다고. 상담하러 갔는데 본인이 스스로 말하기 전에 막 물어가지고 캐는 거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숨기잖아. 다 숨기면서 하잖아. 여러분하고 저하고 서로 숨기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거는 이 학과목이 참 묘하다고. 심리학하고 또 다른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까놔서 해결을 해야 된다. 심리학은 분석을 해서 일종의 치료하는 방법이죠. 상담은 의사적인 치료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고공표, 이런 마음의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지금 갑자기 지금 이거 하고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좀 내가 이거 간병이 빨리 따고 적금 들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뭔가 이렇게 뭉클하지 않아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다. 이게 뭐 그렇지 않고 괜히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딱 잡았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집중이 되잖아. 그렇죠. 집중이 되고 딴 데 시간을 많이 안 뺏기잖아요.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이 퍼블릭 스피치를 잘 못한다고. 영어로. 한국말로 하겠지. 근데 영어로 퍼블릭컬리 마리아 씨는 잘할 것 같아요. 뭐 환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나는 미국 사람들한테 퍼블릭 스피치가 굉장히 약해요. 그 설교를 그냥 원고 없이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안 돼. 그래가지고 영어를 이제 배우려고 그 차 타고 오다가 그 렌트카로 갔다가 렌트카 딜리버리하는 아가씨가 흑인 아가씨더라고. 그래서 나 영어 배우고 싶은데 너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고 너 영어 배우려면 미국 사람하고 살으래. 그게 제일 좋은 거네. 그래서 내가 살 수는 없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이웃집에 사는 사람 찾아가서 어? 먹을 거 사가지고 캔디도 사와가서 하래. 그러면 계속 얘기해 준대. 어때? 이웃이 뭐 나 기다리고 있냐? 시간이 뭐 그럼 뭐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인터넷 쭉 들어갔어요. 영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LACC 갔더니 스피치 클래스가 제한돼 있어.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어디 테라피 물리치료 갔는데 그 미국 여자분이 하나 앉아 있어요. 기차에 물리치료 받는 얘기하다 보니까 잘해. 자기 학교 선생했다. 동양 사람 같이 생겼어. 너 누구냐? 일본계래. 일본계. 그럼 뭐하냐? 선생했대. 그래서 나 영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 지가 가르쳐 줄 수 있대. 시간 정하면. 그 대신 시간당 얼마를 줘야 된다. 오케이. 시간당 돈 주고 하지 뭐. 가지고. 그래가지고 볼펜하고 이제 노트 가져가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영어 배우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확실히 미국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고 묻고 단어 배우고 하는 거하고 학교 수련하고 달라. 많이 다르더라고. 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1년 정도 하면 이제 이 스피치를 하겠죠. 그것도 하나의 고공표에 들어가 있다고. 금년에 내 고공표에는 유튜브 제작하는 거하고 영어로 스피치 하는 거 또 하나 뭐 있는지 생각 안 나네. 이거를 내가 한다 해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할 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든지 막연하게 실행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잡아야 돼. 잡고 실행하면 된다고. 그럼 뭐 희망이 불타는 거지. 자, 5분간 쉽시다. 마음에 이제 고공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5월달에 그 은행에 적금 500불 코인 산 거 영수증 가져와요. 1000불 적금 들은 거 통장 보여. 실제로 하나 내가 보여야 되겠어. 실제로 하라고요? 실제로 안 하려고 이거 계획 왜 세워? 아니 목사님, 은행에 내가 들인 돈이 내가 많대요. 왜냐면 나는. 그러면 왜 이 꿈을 할 때 안 되는 꿈을 이렇게 고공표를 만드냐고. 아니, 꿈은 뭐 안 되는 꿈은 이제 되는 꿈이든 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아니 여기 지금 고공표는 내 인생을 실제로 하려고 해보라는데 지금 이거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럼 은행에 못 넣을 돈을 그럼 신발 팔아서 1000불 적금한단 말을 왜 해? 그거는 그 지금 우리가 꿈을 가지기 위해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죠. 저는 왜 그 주택국에서 우리가 섹션 8을 받아서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입금을 못 시켜요 은행에. 그러면 딴 걸로 바꾸라고. 신발을 세일해서 캐시로 한 번씩 모으겠다든지 말을 그렇게 해야지. 적금이 안 된다 그러면은. 되게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게 수업 시간인데 비현실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상담하는 시간에 꿈이 비현실적인 꿈을 왜 꾸어? 그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말장난하는 게 앞에 페이지는 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뭐 정체성에 대한 거. 정체성은 내가 이렇게 꿈을 가졌잖아. 그러면 이걸 적어봤을 때 여기에서 내가 답이 나온다고. 내가 정말 이걸 가지고 싶었다.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이다. 이게 꿈이지만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고공표를 또 옮겨준 거야. 그 다음에 고공표를 보여주고 꿈을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꿈이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물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 수업 시간에 그러면 난 이거 왜 하는 거야? 10층 주거 건물을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현실적으로 내가 5년 후에 정말 뭘 원하냐
연습 시간이 아니잖아요. 상담을 연습으로 해요. 실제로 내가 행동에 옮길 수 없는 거는 왜 해? 지워요, 지워. 아직까지 그냥 이 상담 이 기본 원리를 파악을 못했구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앞에 페이지는 그러니까 또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난 또 앞에 페이지 그 정체성에서 건물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럼 안 가질 거예요? 안 가지려고 적은 거야? 가지고 싶은 드림이었지. 그러니까 드림을 현실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드림을 현실화 해야 되잖아. 그 고공표를 이제 적어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화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다리처럼 해보라. 그러면 뭐 그것도 안 해보고 아 마리아 씨 졸려서 왔다 갔다 했구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뭐 실질적으로 할 수 없으면 못하지. 치우지. 유용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5년 후에 갖고 싶은 게 뭐냐고. 실제로 없으면 뭐 없는 거지. 꿈이 없는 거지 그러면. 아니 뭐 자동차를 가지겠다. 자동차를 쓰든지.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 상담학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도 그래. 설교도 비현실적인 설교를 왜 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왔다고요. 꿈이 아니라고. 꿈이었지만 실제로 왔다고.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다고. 몸이 진짜 죽었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살아났다고. 이게 뭐 상상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게 꿈이에요? 기독교가 부활하는 게 꿈입니까? 현실이지. 천국 가는 게 꿈이에요? 현실이잖아. 지금 다른 종교처럼 막연하게 비나이다 믿습니다. 제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그런 무당 종교가 아니라고. 현실이지 현실. 그리고 예수님이 현장에서 죽은 자를 살렸어. 현장에서 부활하셔서 고기를 드셨어. 그게 왜 막연한 상상입니까?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현장에서 좋은 일을 직접 해야 좋은 일이지. 언젠가 할 것이다. 일단 꿈을 세우지만 현실로 옮겨야 되는 거야. 현실로 옮기기 전에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시간별로 고군표를 만들어 보고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저게 천불 적금 들 수 있어요? 우리 보라 씨는? 현실적으로? 출연해야죠. 아니 그 은혜 넣어도 되는 거야? 네. 그럼 넣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간병을 한다. 간병을 내가 얼마짜리 하겠다 했어.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요. 전도를 몇 명 하겠다 그랬어요. 마리아 씨가 뭐 1년에 몇 명 전도하고 아는 사람. 그럼 그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당장 지금부터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카톡을 보내든지 텍스트를 하든지 그 사람 만나면 돈이 얼마나 들 것 같다. 현실적이지 않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건 현실이야. 근데 지금 속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속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상담이라고. 현실적으로 뱃속이 안 좋은데 뱃속이 안 좋은 사람은 원래 그냥 위장을 튼튼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따뜻한 물을 얼마만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지금 뭐 피곤해서 그렇다면 잠깐 눈을 붙여라든지 아니면 소화가 되는 약이 있는데 드시라든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누차 말하지만요. 저하고 앞으로도 대화하려면 현실적이지 않는 대화는 저하고는 하지 마세요. 정말 시간 아까워.
앞페이지가 사람을 헷갈리게 했습니다요. 페이지는 그냥 꿈을 자기가 꿀 수 있는 꿈을 다 꾸라는데 그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을 써라는데 현실적으로 남기지 않을 유언을 써요? 나누기는 쓰지만은 그 높은 빌딩을 갖는 그런 것들은 그래 내가 가지고 싶었잖아. 드림을 쓰는 것. 그 드림을 현실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현실화 하려면 이제 고공표를 만들어 보는 거죠. 드림이 드림으로 끝나는 것은 상당히 인생도 필요 없어요. 드림을 꾸어 그거를 현실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공표를 만들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머리에 아직도 안 잡혀요. 저는 그럼 자동차 사기로 하겠습니다. 뭐 whatever. 남편 바꾸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지. 아니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5년 후에 가지겠다. 네, 자동차 그러면 사기. 자동차 사겠다. 그러면 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다? 한 달에 응? 얼마씩 모으겠다. 그 얼마씩 모으겠다. 뭐 캐시를 모으겠지. 은행에 못 넣으니까. 그럼 모아서 5년 후에 자동차를 갖는다. 자동차를 이제 미국에 살려면 조심해야 돼. 자동차를 캐시로 다 주고 사겠다. 그럼 이제 캐시 어디서 나왔냐 물으면 뭐라고 말할 거야? 안 된다면서. 그냥 아들 이름으로 사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아들에게 돈을 줘. 아들에게 돈을 주겠다. 응? 구체적으로 아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줘서 몇 년 동안 모아서 차를 사게. 이게 현실적으로 디테일하게 써야 힘이 나는 거야. 알겠습니다. 내가 행동에 옮기겠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 이게 마음에 단단하게 결심하고 의지를 꺾지 않고 바르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안 봐요. 왜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을 잘 정리하고 복잡하지 않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정체성 있는 걸 해야 되고 고공표를 만들어야 되고 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적으라고 하느냐. 이거하고 마음의 상처 치료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다고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마리아 씨는? 있습니다. 정체성. 있습니다. 네, 있다고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픈 사람 보고 그래도 네가 참아야 돼. 그냥 잊어. 그냥 기도해. 이렇게 상담하는 거 아니라니까. 과학적이고 교육적으로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체성을 마련하고 고공표를 만들고 현실적으로 적어보라고 하고 이게 그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네. 잔소리 이만큼 했으면 이제 지겨울 정도로 들었죠. 벌써 다 해놨습니다. 예? 응. 머리에 한 달에 이제 얼마씩 모아서 아들에게 주어서 5년 뒤에 자동차에 그러니까 이제 이달에 얼마 모을 거예요? 300불. 이달에 끝날 때 300불 모았다는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어떻게 보여줘? 돈으로 가져와요? 돈을 가져오든지 뭐 어쨌든 뭐 내가 나 달라 소리는 안 하는 거니까. 아들한테 맨날 줘야지. 아들한테 받았다는 사인을 받아야죠. 이게 상담이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상담을 잘못 알았다면 큰일이에요. 상담하는 사람들요 이렇게 숙제를 하나씩 줘요. 근데 얘 집에 가서 이거 한번 해봐. 달래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하면서 자기가 변해요. 이렇게. 현실적인 교육을 제가 하는 겁니다. 어디 가도 이런 교육 안 해요. 일반 상담학 가면은 뭐 프로이드 심리학, 정신분석학, 뭐 상담 이런 막 이랬다 해가지고 막 묻기 하고 질문하고 뭐 어떤 사람 약물로 어떤 사람 뭐 못 고쳐 안 돼. 그 상담자들 시간도 돈 받고 그냥 세미나식으로 하는 거죠. 사람 못 고쳐요. 그럼 결국은 지가 고쳐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고쳐야 고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옆에서 해도 내가 해보자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이거라고요. 그래 이렇게 하게 해야 그 사람이 해보니까 아 이게 마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해죠. 이렇게 그게 취미를 붙여서 바뀌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이게.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정말 이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뭐 다른 데서 내가 강의 안 해봤겠어요. 자꾸만 그냥 이론으로 배우려고만 하는 거야. 이론으로. 자, 19페이지 잠깐 하고 맞춥시다. 자, 정서감이라는데 반응과 책임감인데, 자, 마리아 씨 읽어봐요. 정서감, 반응감과 책임감, 그리고 창의력. 1. 정서감, 반응감, 책임감, 묵상, 간접 반응. 반응하는 능력은 책임감을 수행한다. 도마뱀의 우정. 일본 도쿄올림픽 스타디움 확장을 위하여 지은 지 3년 되는 집을 헐게 되었다. 일꾼들이 지붕을 벗기려 했는데 못이 꼬리에 박혀서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을 한 마리가 살아있는 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3년 동안 도마뱀이 못 박힌 벽에서 움직이지 못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철거 공사를 중단하고 4월 동안 도마뱀을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느낀 점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은, 평가. 자, 이거 도마뱀 우정 읽었죠? 네. 자, 그 질문합시다. 읽었어요?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구조는 어떤 구조래요?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적으라고 거기다. 각자 자기가 마음에 닿는 구조를 적으라고. 각자 다르겠죠? 그러겠죠. 네. 적었어요? 잠깐만요. 글 쓰는 연습도 많이 해봐야 돼. 적었죠? 마음에 닿는 구조를. 그게 왜 마음에 닿나? 그 이유를 적어봐요. 그 왜 내 마음에 닿아? 이유를 적었다고? 그러면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이 뭐예요? 그냥 느낀 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느낀 점 적고. 평가는 어떻게 해? 아니 질문대로 적으라고. 느낀 점 적었어요? 네. 아니,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 평가만 빼고, 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 그것도 적었어요. 적었어요? 평가만 안 적었어요. 평가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평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 씨, 병도 씨 다 적었습니까? 네. 자, 마리아 씨 읽어봐요. 가장 마음에 닿는 구조는? 저는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 오케이,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남을 위하여 베푸는 것. 오케이. 느낀 점은 나도 남을 위하여 더 많이 베풀어야겠다. 오케이. 생활에 적용할 수 생활에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집에 매월 그 나라에서 캔과 뭐 여러 가지 곡식과 또 뭐 야채들과 그런 걸 프리로 박스를 항상 주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겠다. 누구하고? 다른 사람들. 그 동네 다 주는데 뭐 다른 사람이 있어? 제가 그거를 갖다가 나도 먹고 어제는 그 신발 세일하는 오피스에 많이 들고 왔어요. 응. 같이 먹었다고. 오케이. 병덕 씨 마음이 닿는 구조라. 3년 동안 도마뱀이 살아있다는 것이 오케이. 있고요. 오케이. 마음이 닿는 이유는 와닿는 이유는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된 신기하고 오케이. 네. 느낀 점은 도마뱀이 느낀 점. 저건대로 이거요. 도마뱀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도 아니 그것도 느낀 점이야? 예. 내가 느낀 점. 느낀 점이 생각보다 쉽고도 어려워요. 어렵네요. 가만. 내가 느낀 점. 미물도 살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그렇지. 인간이 살기 위해서 저렇게 할까 이게 느낀 점이다. 느낀 점이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무슨 노력?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냅킨 하나 있어요? 가져올게 잠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보라씨. 하루에 10번씩 먹이를 물어다 줬다는 게 어. 마음에 와닿고요. 어. 또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느라고 헌신했다는 게 마음에 와닿고, 오케이. 느낀 점은 도마뱀도 생명의 귀한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겼다는 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끝까지 케어해야겠다. 오케이. 다들 그런 대로 잘 했어요. 했는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마리아 씨가 그나마 좀 가까운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 누군가 할 때 누구냐고. 그러니까 뭐 신발 하나 그 집에 갖다 줬다. 오피스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움 실제로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병덕 씨도 노력하겠다는 게 실제로 누구에게 내가 먹을 걸 갖다 주겠다든지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겠다든지 실제로 대상을 말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생활에 적용되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어요? 그럴 사람 있어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좋은 말 해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는 게 꼭 홈레스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친구도 없고? 뭐 있는데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야. 누구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마뱀에게 먹을 것 갖다 줬다니까 우리가 딱 먹을 것만 주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도마뱀은 얘들이 먹을 것밖에 줄 게 없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미소도 던져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물건을 힘들게 들으면 내가 옮겨준다든지, 뭐 청소할 때 내가 청소를 좀 도와준다든지, 우리가 실제로 누구에게가 할 게 있다고. 그거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여기까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거기에 대한 이 글을 읽고 반응을 했잖아요. 아,
대단하네. 3년 동안 하루에 몇 번씩 지독하다 뭐 이런데 이런 글을 읽고 내가 반응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뭐냐면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나도 누구인가가 하겠다는 거지. 이게 마음의 정서를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저 사람이 정서가 풍부하다. 그럼 뭘 가지고 말해? 저 사람 눈물이 많아서 정서가 풍부해요? 아니면 뭐 글을 잘 써서 정서가 풍부해요? 아니면 뭐 음악적으로 해서 정서가 풍부해? 근데 목사님 그 감동의 글을 읽으면 저는 감동의 글을 많이 읽거든요. 예. 그 감동의 글을 읽으면 마음에 되게 따뜻함이 오고 굉장히 남에게 베푸는 데도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따뜻함이 오고 감동이 와서 반응을 한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누구한테인가 져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한 번은 우리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 선물을 준다고 하더니 그 신라면 그 2봉지씩 줬어요. 근데 그날 어떤 전도사님 저를 데려다 주면서 팔가하고 올림픽 팔가하고 얼마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전도사님 보고 저를 거기서 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내렸는데 이제 제가 그쪽 윌셔가로 가는 방향이었는데 왼쪽에 저기 그냥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따라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티셔츠가 하나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이 신라면으로 말할 것 같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먹고 너무 맛있어. 내가 이거 줄게. 나 저거 티셔츠 하나 줄래? 그러니까 준대요. 그래 내가 너무 감동이 돼.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바꿨는데 내가 이 엑스트라로 라면이 또 하나 있어. 그거는 그냥 난 돈 안 받고 너한테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주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고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나와서 장사하니까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 애는 어떻게 네 딸이냐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아빠는 도망가 버렸대. 애를 놔놓고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또 그 캔우드를 갖고 거기를 찾아가서 또 줬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서감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정서감이 풍부하다는 말을 뭐 오해할 거 없어요. 내가 어떤 일에 반응을 하는 거야. 저 사람 참 안 됐다. 좀 줘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겼어. 그럼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뭐가 기쁘고 즐겁겠죠. 그 마음이 정서가 풍부한 사람이야. 마음이 인자로워지고 자비가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이 정서감이 있어야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네. 상처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실제로 내가 적용을 할 수 있는 행동을 대부분 여기서 활동을 하라고 대부분 그냥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야 되고 그게 내일 오늘 밤에 당장으로 행동에 옮겨야 돼.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오늘 당장에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정서가 굉장히 강한 사람. 물론 뭐 당장에 안 하고 내일 할 수도 있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야. 당장에 마음 변하기 전에 하는 거야. 마음 변하기 전에. 이게 정서가 풍부해져요. 그 정서가 풍부해지면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여유가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그때 즉시 적어요. 저는 그럼 잃어버리니까. 잘하는 거야. 아주 그 좋은 방법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학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또 마음이 자비롭고 책임감이 있고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는 데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할 때 공감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런 정서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담학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남을 상담할 때 현실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보라씨, 마리아씨, 병덕씨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총장님도 건강 잘 지켜주셔서 학교 잘 운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 연구가 단순한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나는 연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